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전문기자 이현우입니다. 류현진은 2013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다저스에서만 7시즌을 뛰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이적한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류현진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서 뛰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론토로 간 류현진이 극복해야 될 새로운 장애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점은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내셔널리그에서 지명타자가 있는 아메리칸 리그로 가게 되면서 지명타자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죠. 지난해 내셔널리그 투수들은 약 5천 타석에서 타율 1할 2푼 8리, 출루율 1할 5푼 9리, 장타율 1할 6푼 3리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리그 지명타자로 나온 선수들은 5,600타석에서 190홈런, 타율 2할 2푼 3리, 출루율은 3할 1푼 5리, 장타율은 3할 9푼 5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셔널리그에 비해 아메리칸 리그가 투수에게 불리할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아메리칸 리그에 감으로써 타석에 들어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선발 투수의 체력 비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타를 쓴다고 일찍 교체되지 않는 점도 선발 투수에겐 꽤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득을 떠나서 지명타자의 존재로 인한 평균 자책점 손해 여부가 더 큽니다. 실제로 양대 리그의 선발 평균 자책점을 비교해보면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은 4.33입니다. 반면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은 4.76으로 내셔널리그에 비해 아메리칸 리그가 0.43점이 더 높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에 대입하면 지난해 2.32에서 2.75가 된다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명타자 유무가 선발 투수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타선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타선의 차이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주로 상대하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다른 팀들의 타선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더군다나 류현진은 다저스 소속으로 뛰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강인 다저스의 타선을 상대하지 않아도 됐었죠. 반면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메이저리그 6개 지구 가운데 타선이 가장 센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장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지난해 팀 득점 1위였던 뉴욕 양키스와 팀 득점 4위였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속해 있죠. 더군다나 템파베이 타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템파베이의 득점 순위는 15위지만 구장 효과를 고려한 득점 창출력은 102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9위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크 팩터, 즉 구장 효과입니다. 파크 팩터란 야구장의 특성이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지표입니다. 100보다 크면 타자에게 유리하고 100보다 작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팀들의 홈구장은 쿠어스필드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투수구장에 가깝습니다. 체이스필드는 예전에 타자구장이었지만 공을 보관하는 곳의 습도를 조절하면서부터는 투수구장에 가까워졌죠. 한편 다저 스타디움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중립구장 이상은 아닙니다. 반면에 오라클 파크와 페코파크는 30개 구장 가운데 손에 꼽히는 투수구장이죠. 반면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구장들은 트로피카나 필드를 제외하면 모두 타자구장입니다. 따라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뛰는 투수들은 실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자책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류현진이 다저스에서 뛸 때보다 토론토에서 뛰게 되면서 불리한 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토론토의 UGR은 마이너스 24.9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27위였는데요. 반면에 다저스의 UGR은 마이너스 2점으로 전체 18위였습니다. 이건 토론토 투수들이 수비로 인해서 다저스에 비해 마이너스 22.9점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또한 불펜 평균 자책점을 보더라도 다저스는 3.85로 메이저리그 전체 5위였던 반면에 토론토는 4.35점으로 토론토의 불펜 평균 자책점이 0.5점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류현진이 다저스에서 뛸 때보다 수비나 불펜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와 트로피카나 필드가 동구장인 점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구장에서 뛸 때 추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난 2년간 하체 부상이 잦았던 류현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가끔 메이저리그 팬들 가운데서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같은 메이저리그인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유난을 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대 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양키스나 보스턴이 우승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라고 할지라도 딱히 월드시리즈 우승을 밥 먹듯이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수들의 입장에서만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 앞서 말한 이유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비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불리한 환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토론토로 갔다고 아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투수에게 힘든 환경이란 점은 현지에서는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류현진이 비슷한 성적만 거두더라도 류현진에 대한 평가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구입니다. 이곳에서 양키스와 보스턴을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류현진이 리그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게다가 류현진에게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만한 무기가 있는데요. 이 비밀 무기에 대해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